네, 안녕하십니까. 헤어론 커뮤니케이션즈 박용훈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교육 브랜드 박람회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 저희들 좋은 프로그램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고려대학교 ICE 창의 융합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주식회사 KU 네트워크스의 이동수 이사님 모시고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아침 일찍 학원에 뭐 출근하시든지 이동하시든지 그래서 우리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찾고자 있는 원장님들의 열정에 되게 존경을 표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저희들 고려대 IC 창의영업 교육 프로그램 네. 저는 익숙한데 꽤 기간 오래 되셨죠?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되셨죠? 고대 재단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개발해서 저희가 코로나 막 터지기 6개월 전에 론칭을 했어요. 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께서 우리 고려대 IC 브랜드를 또 좋아해 주시고 컨텐츠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50개 정도 관이 벌써? 나가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아마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뭐 엔스통이라든지 헤어롬에 지금 박람회든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지역에서 하시겠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니까 내년도를 기대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얘기 들어본 지가 벌써 한 4년이 넘었는데 아마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좀 원장님들께서 생소하시는 분들 그런 있으셨을 것 분들도 같아요. 계시겠죠. 네. 네. 오늘 아마 내용 준비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네, 계시는데 네. 저희들 오늘 지금 내용 준비 대표님께서 왜 고려대 IC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 이제 브랜드 요즘에 이제 또 개인 학원들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브랜드를 가져야만이 어떻게 또 살아남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또 안내를 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계속 원장님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지금 바로 이제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계속 들어오신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질의응답도 남겨주시면 저희 또 이제 본사의 본부장님께서 중간 중간 해드릴 거고요. 강의 끝나시면 또 대표님께서 직접 원장님 요청하시는 질의응답 시간 또 따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늘 교육박람회 고려대 쪽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선물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상담에 응해 신청을 해주시고 가맹을 하시면 오늘 가맹비 혜택도 무려 30%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대표님 말씀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창의융합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원장님들이 접해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학원가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국가의 운명은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가의 운명도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죠.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이 국가의 운명도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 학원가의 운명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의 이 시대는 우리가 접해 있는 환경을 말할 겁니다. 자, 원장님들이 접해 있는 환경을 조금 육하원칙 속에서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좋은 서울에 좋은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지방에 있느냐 따라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접하고 생활하는 곳에 우리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
그 고객에 해당되는 어머니나 학생이 누구냐, 혹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직원으로 쓰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의 그 후에도 달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대, 그 시간적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움직여야 될 건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웨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이 부산의 지금 상황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부산 서구의 상황이고, 자, 부산 해운대구의 상황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랄 때 이 해운대구 여기 이 자리는 지금은 센텀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수영 비행장이라고 해서 비행장이었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죠. 자, 구도시와 신도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접하는 상황들은 꼭 부산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오래된 도시가 있고 신도시에 해당되는 뭐 봉선동이라는 데도 있을 거고요. 첨단지구, 수안지구, 뭐 이런 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제가 얼마 전에 전주도 가보니까 전주도 효천지구, 에코지구, 혁신지구 해서 구도심은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슬림화가 되고 신도시로 아파트가 몰려갑니다. 우리 농담 삼아 동탄맘이라고 하죠. 자, 그 동탄맘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그죠? 젊은 MZ세대의 어머니들이 있는 곳,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산층이 있는 곳이 바로 동탄이라는 그 단어가 화두가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에서 아직도 부산 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네, 힘들겠죠. 당연히. 자, 내가 그러면 옮겨서 센텀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동수 수학학원, 서구에 있던 이동수 수학학원이 갑자기 해운대의 이동수 수학학원으로 가면 갸우뚱하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시고, 우리가 뭐 시체말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일 겁니다. 동탄 신도시가 좋다, 미사 신도시가 좋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미사의 학원을 차린다, 이동수 수학학원 맨 땅에 결국 헤딩하는 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땅에 헤딩 이동수 수학학원도 좋아요. 가서 학원을 차려놓고 동탄이나 미사에 가서 갑자기 나 수학 강의 잘하니까 고3 강의를 하겠다고 덤빈다면 그 웨어라는 장소와 안 맞겠죠. 왜요? 왜 동탄맘은 고등학생 키우나요? 동탄맘의 그 말하는 미씨의 어머니들이 뜻하는 것은 초등생 혹은 유치원 이런 쪽의 자녀들이 그 신도시에 많이 있을 텐데, 나 혼자 독야청청 고3 강의를 한다면 아마도 그 학원은 경영이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동탄맘일 수도 있고요. 자,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님들의 특징을, MZ세대 어머님들의 특징을 모른다면 상담을 하거나 원장님들이 어떤 그 어머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맘이다고 해서 턱 먹고 가야 된다, 스카이 간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해서 학력고사에 돈을 쓰고 수능에 돈을 쓰던 그런 어머님들에서, 아이들과 싸워가는 그런 어머님들에서 지금은 그런 어머님들이 아니에요. 그죠? 에듀푸어를 하는 그런 세대의 어머님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교실을 보시면 휑하죠. 자, 학교 교실에 꽉 찬 학생 수가 겨우 20명, 25명인 시대에 우리 학원의 한 학년의 수가 30명 되고 40명 되던 그런 시대에 학원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반 1시간 안에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같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즉 선생님들 비용만 나가고 학생은 한 반에 3명 앉아 있는 그런 학원을 혹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런 시대적 특징에서 다시 한번 보면 어머님들은 어떤 어머님들이냐라고 말씀드리면 테스트를 하든 수능에 몰입하고 특목고 시험에 몰입하는 특별한 그런 어머님들, 영재고를 가려고 하는 특별한 어머님들, 특목고를 원하는 특별한 어머님들, 능력이 좋은 자녀를 가진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한 어머님들은 이 테스트와 브랜드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학원가의 학원들에 올인합니다. 분당이라고 해도 대치동에 실어 나르고 안양이라고 해도 대치동에 실어 나르고 그죠? 저 멀리 있는 용인에서도 대치동에 실어 나릅니다. 용인에 있는 우리 학원에 그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옛날 같은 그런 특목고나 스카이에 몰입해서 가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에듀케어로 갑니다. 자, 아이를 그냥 좀 맡기고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는 거죠. 어머님도 워라밸을 원하는 그런 시대의 어머님들이 MZ세대의 어머님들. 돈의 효율을 원하고 생활의 효율을 원하고 워라밸을 원하는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이 MZ세대의 어머님들이라는 거죠. 자,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MZ세대의 어머님들의 자녀는 엄마도 모바일 폰 하고요. 아이들도 스마트폰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원장님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느낍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한 VCR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에서 이 영화를 꼭 쓰고 싶었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 가제는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가제는 알아야지. 응?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 이거는 이제 철자도 모르는 거고 의미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 우리가 예능 때 치는 멘트잖아요. 일부러 한번 껴보려고. 어?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랍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거든요. 가제. 예, 임시로 정해진 제목을 랍스타. 와. 어떻게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제대로 생각했는데 저 친구만 그러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다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렇다는 거죠. 기생충은 명사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고 하고, 양분 뭔지 알아요 혹시? 알지, 이거 나도 아는 거야. 너한테 뭐 좋은 양분이 될 거다. 양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양분 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다 몰라요? 봐봐,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선생님도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 다음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피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지배받는 지배받는 거. 이 사람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 라는 말인데, 위화감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위화감 몰라요?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가끔은 저도 이거를 이제 고의식 되는데 이런 단어를 왜 몰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속상하니까 좀. 영어 선생님은 이 말을 하셨어요. 영어로 쓰여 있는 한국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 뜻이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모른다고. 자, 보신 내용과 같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 세대의 동영상이나 사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휘를 너무 모릅니다. 자, 그것이 비단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젊은 세대의 MZ 세대들도 부모 세대인 그 MZ 세대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이 사흘을 4일인 줄 알죠. 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유명한 유튜브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유튜버들이 댓글을 남깁니다. 너는 그게 심심하냐? 그죠?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수학학원을 해도 아이들이 그 문장제를 못 읽어서 큰일이 났고요. 영어학원을 해도 아이들이 영어를 독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말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장님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의 성과가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저희는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장님들 그 동네에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MZ세대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이 열정을 바라고 성실을 바라고 그죠? 돈을 더 벌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수업을 더 하고 내 시간을 양보하고 돈으로 바꾸는 원치 않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효율을 원하고 워라밸을 원합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껴있는 우리 반에서 3학년 따로 봐주고 5학년 따로 봐주고 6학년 따로 봐주고 그죠? 다 시간을 쪼개서 수업해서 열정으로 아이들한테 그 수업에 몰입해주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요즘. 바랄 수도 없고요. 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을 내서 3, 4, 5학년, 6학년이 같은 반에 있더라도 각자 1대1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는 학원을 원장님은 갖춰야 되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수업을 마치면 학원을 떠날 수 있는 워라밸을 주는 학원을 운영하셔야 원장님의 학원은 탄탄해지고 훨씬 편안하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신가요? 시간적 상황. 최근에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2028년 학년도 대학 수능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 대학 수능 개편안은 2025년에 고1이 되는 현 중2 학년부터 적용되는 그 입시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발표가 나왔습니까? 수능 과목 체제의 개편이 됐죠. 자, 수능 과목 체제의 개편이 되면서 지금 2, 3학년 과목 위주로 나오던 그 시험이 1학년과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위주로 나오죠. 옛날 저희가 6차 수능 때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 아이들 모두가 문이과를 떠나서 통합해서 사회와 과학을 잘해야 되는 손주원의 시대, 통합사회의 시대로 마치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수능이 개편이 됩니다. 내신 5등급제고요. 자, 이 내신 5등급제가 되다 보니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내신으로 가게 되겠죠. 자, 내신의 그 차별화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내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죠? 그래야 뭐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서술형, 논술형에 강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라 서술형, 논술형에 약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 우리가 초등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겁니다. 문해력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단단한 학원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 가야 되는 것은 사회, 과학을 모두 잘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잘할 수 있으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문해력이 기본돼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이과 없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입시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요. 자, 그리고 논리력과 사고력을 보는 그런 오지선다형 탈피한 논서술형이 강화되는 그런 내신 시험의 시대로 몰입하고 있다. 자, 여기 맞춰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우리 고려대학교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왜 고려대학교 IC 수학학원이 아닌가요? 자, 지금처럼 가는 입시와 시대적 상황에서 수학학원이라고 저희는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융합인재로 자라서 학종의 시대에 맞게끔 좋은 입시 결과를 나오려면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저희는 초등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을 넘어서서 컨설팅 학원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융합 인재를 키운다라는 것을 저희는 표방합니다. 자, 그러면 융합 인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 뭐냐? 기본 문해력이죠. 당연히 수학학원이면 수리력을 갖춰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릿이라고 하죠. 그릿. 스스로 목적을 향해서 아주 오랜 동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성공하는 힘, 그릿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될 겁니다. 문해력을 바탕으로 수학이 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워드리는 IC의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IC 학원에 가면 다음과 같은 4개의 포스트가 걸려 있습니다. 수리력입니다. 다양한 아이 수준에 맞춘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서 온라인의 문제은행과 플러스, 그죠? 교재와 연동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을 높이고 같은 반에 학년이 다른 아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분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학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수준의 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어, 과학, 사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끊어 읽고 어휘를 익히고 요약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한 자기주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학습 진단 시스템, 학습 유형 시스템, 학습 성향 시스템, 공부 기술을 진단하는 공부 기술 상담을 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받쳐주는 온라인 시스템의 상담지들이 존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부의 기본은 공부 습관을 배양하는 거죠. 자, 공부 습관을 배양하는 국어, 영어, 수학, 자, 아울러서 국어 단어 7개, 수학 문항 7개, 영어 문항 7개, 그리고 오늘 해야 될 플래너를 가볍게 짜보는 스티커 플래너를 짜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매일매일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초 시스템까지 수리력, 문해력, 공부력, 공부 습관까지 해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창의융합이라고 진정한 창의융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완벽한 컨텐츠로서 같이
어머니 그 원장님들과 선생님을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원장님들이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좀 다른 컨텐츠들, 가장 중요한 문해력 컨텐츠와 또 수학학원들은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니까 문해력과 수리력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저희의 지원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해력이죠. 모든 공부의 바탕일 겁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또한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수학 학원을 하는 원장님들은 더욱 느끼실 수 있죠. 왜 그렇게 제가 수학 학원 원장님들이 더욱 느낀다라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하냐? 당연히 영어 학원이 더 느낄 텐데 요즘에 수학 학원 원장님들이 바라보면 아이들이 정말 글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산수와 수학의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증명을 해내는 그 과정이 수학인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결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결과죠. 안타깝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 결과가 안 좋은 미달되는 적정 수준보다 미달되는 아이들이 상당 수준 있다. 뭐 이런 걸 하는 도표이고요. 혹시 에이 수학이 무슨 문해력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KTX 열차에 다자는 행복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설명한 것이다. 두 중학생의 자녀를 둔 부부가 서울 부산 구간에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 구매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어른 포함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어른 운행에 30%를 할인한다. 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뭐 아침이라 굳이 머릿속에 푸시게는 제가 시간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를 결국 이 문제는 더하기와 곱하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하기와 곱하기 약간의 비율 정도만 알면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어른들도 잘 못 풉니다. 왜일까요? 그죠? 문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문장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창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창의 문제라기는 좀 어렵죠. 창의 심화 문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뭐 창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보다는 문장제 문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적인 수학 문항을 심화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문해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IC 학원의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IC의 교과 학습법이라고 하는 문해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오면 교과 학습에 대한 문해력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수학 학원에서 하는 그 외에 나머지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1대1 수학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1대1 맞춤 문항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C 학원에는 맨 밑에 보면 3교시에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국어, 사회, 과학의 그 교과서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 수학 온라인, 수학 교재로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이제 아이들 왜 아이들이 문해력을 약할까를 가볍게 한번 보시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옛날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요즘 교과서를 보시면 전부 그림입니다. 온통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시청각적인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것이 정보로서 읽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야 동수 1문단 읽어봐 하다가 갑자기 영희 읽어봐 이러면 영희가 당황하죠. 자, 그런 시대에 같이 교과서를 읽는 그런 수업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저희 IC 학습법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자, 내용은
영토와 영공과 영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글로서는 독해력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문해력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간단한 영해, 영공, 영공이 뭐다가 나와 있고 더 자세한 영토는 그림 속에, 영공은 그림 속에, 영해의 정보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자, 이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12해리까지가 영해다, 약 22km다 이런 얘기는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정보에 불과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RC 학습법에 있는 교과서 학습법은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림 속에 있는 정보들도 다 12해리까지 옮겨서 아이들이 여기 있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읽고 독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컨텐츠를 이렇게 옮겨 만들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왜 수학학원에서 사회 공부를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거고요. 자, 그 아이들의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냐? 교과서에는 읽을 게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속속들이 있는 정보를 아이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었다. 따라서 글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희는 웅땡, 대교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제땡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학습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학습지는 고객이 전체 학생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냅니다. 왜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어렵다고 울면 바로 끊어버리는 게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교과서만큼 쉽게. 자, 교과서의 목표는 뭐죠? 모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위 20%에 있는 아이도 전체 80%의 학생은 최소 이해하게, 심지어 모든 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교과서를 만든다면 교과서는 쉽겠죠. 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에 아이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죠. 자, 이 정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모든 정보를 주면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버리냐면 중학교 2학년에 있는 사회교과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저희가 이걸 한글로 글로서 다 만들어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와 비교했더니 내용이 흡사합니다. 어머님, 수준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려면 글도 좀 길어야 되고 정보도 많아야 되고 문단이 나눠져 있는 글을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셔야 얘가 중학교에 가서 완전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으로 자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냥 학습지로는 수준이 맞지 않아요. 학습지 수준을 하실 거면 학원 오면 안 되죠. 학원은 왜 왔을까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학원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은 그런 학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온라인에 접속해서 문해력을 키우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관리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와서 추수 체크하고 자, 문해력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들어가서 아이가 국어면 국어, 과학이면 과학을 집어서 맨 처음에 단어 훈련을 하게 되고요.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 모르는 단어는 조금 시간을 두고 총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봅니다. 자세하다, 적용하다가 뭔지 이렇게 쭉 보게 되겠죠. 다 보게 되면 어휘 테스트를 합니다. 총각이 뭐였는지, 그죠? 사례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다 어휘 테스트를 하고 어휘의 활용, 그죠? 흥부전의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골라내는 이 백과사전의 내용은 상세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휘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휘를 확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휘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처럼 어휘를 기억하는 게임도 있고요. 자세하다, 총각, 상세, 예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총, 상, 예 이러면서 공부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자세하게 나는 총각 얘기를 자세하게 했나 봐요. 그죠? 상세하게 뭐 예를 들면서 상세하게 그 총각이 뭐 어떤 총각인지 그죠?
자, 예를 들어 보는 것. 그죠? 상세하게 예를 들었죠. 예를 보는 것은 예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예시 이렇게 맞추는 게임, 상세하다. 그죠? 틀리면 하트를 다쓰면 다시 글자가 바뀌기도 하는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휘를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너무 통으로 읽으면 기억하는 훈련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끊어 읽는 훈련을 합니다. 자, 소리 모드를 활용해서 읽어주는 끊어 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면서 끊어 읽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는 들은 내용, 글을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기억하고 그 내용을 OX 퀴즈로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속도가 조금 느려서 이해 바라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이렇게 끊어 읽었던 이 글을 기억하면서 AI와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카톡처럼 질문을 주고받는 내용이겠죠. 아이가 요약해야 될 것들을 요약할 수 있게 질문이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 글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처럼 재구성한 그죠? 내용이고 그다음 아이가 이 답한 것들이 네가 보는 그런 참고서에서 다시 따당 클릭하면 요약이 되죠. 참고서에서 중요 핵심 부위로 네가 답한 부분은 참고서에 있는 중요 핵심 부분이고 중요 요점 정리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본을 요약하면 이런 글이 돼라고 하는 공부의 방법을 요점 정리하는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풀이도 있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면요. 자, 스스로 수학 교재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시지만 아이가 수학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서술형 문항을 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 IC의 온라인 시스템은 맨 처음에 들어오면 테스트를 하겠죠. 자, 입학 테스트, 월별 테스트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들어올 때는 입학을 분석하는 시스템이고요. 수준을. 나중에는 매월 아이가 배웠던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자, 입학 테스트 보고서입니다. 60점 받아서 나의 위치가 여기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고대는 호랑이죠. 호랑이의 수준에 나와 있고요. 아이 수준들에 따라서 문항을 따라서 분석해서 응용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계산력이 어느 상위 수준이다라는 게 나오고 창의 영재성을 분석하는 문항이 들어있어서 통찰력, 조직화, 시각화, 기납, 일반화해서 아이들이 이 문항을 바라보는 각종의 문제 전략에 대해서 분석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을 혹은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 교재와 연동해서 들어가면 수학 계통도 혹은 단원별로 각각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죠? 자, 소단원이 있고 이 소단원에서 교재에 있는 개념을 끊어 읽어볼 수 있는 트레이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특히 서술형 문항을 트레이닝하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의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설명들을 아이가 다 그림과 글로 다시 한번 보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에 뭐 내각이 있고 중점이 있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 그리는 하나하나마다 내용의 설명과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아이가 이해를 돕도록 읽어보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교재와 연동해서. 그리고 기본 문제를 풀고
이 기본 문제를 푼 학생들한테 서술형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느냐? 아이가 답해야 되는 서술형 문장을 저희가 이렇게 밑에 나열해 놓습니다. 그죠? 자, 가장 큰 수는 965이고, 자, 답을 한다면 민준이가 695로 만들 수 있는 클릭, 그죠? 가장 큰 수는 9652이고, 두 번째로 큰 수는 956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도록 서술형을 아이들이 답하는 습관을 안 가지죠. 그래서 그 서술형을 클릭을 통해서 답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그런 특별한 온라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자, 그 외에 다양한 맞춤 교재, 아이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맞춤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 유형, 심화, 창의, 퍼즐, 그죠? 워크북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 지역 상황에 맞춰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골라서 선택해서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의 수준이 맞춰져 있는 교재들이 있으니 얼마든지 라인업을 재구성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 상황을 다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자, 내가 구도심에 있는 내가 신도시로 갔어요. 이동수 수학학원이 아닌 고려대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으로 학원을 오픈하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주목합니다. 설명회 때 일단 많은 어머님들이 오시겠죠. 자, 그 외에 다양한 학원의 브랜드 홍보 전략들을 본사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본사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행사로 고대 마크를 이용해서 더욱더, 그죠? 학원들을 잘 하실 수 있고, 본사에서 하시는 다양한 교육, 학부모 설명회를 저희가 연이에 지원을 해드리고, 다양한 홍보 자료들, 그죠? 기존에 있던 학원들의 다양한 홍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설명회 등을 본사가 지원했기 때문에 학생 수를 모집할 수 있다. 자, 새롭게 막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 명을 모아드리겠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고려대 IC를 선택하시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설명회 때 많이 오십니다. 단 부산의 서구로 가서 창업하시겠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초등 자녀가 없는 동네니까요. 초등 자녀가 있을 만한 신도시로 가셔서 우리 고려대학교 IC를 창업하신다면 많은 어린 자녀를 둔, 초등 자녀를 둔 그 모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 초등 자녀들이 우리 학원에 오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우리 IC를 창업한 많은 학원 원장님들이 신도시에 창업을 했다고 하면 초등학생이 많이 있는 그 학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려대와 우리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힘든 시대에 그 역경을 이겨내시고, 그죠? 성공하는 학원의 모델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예, 뭐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좀 강의가 압축해서 짧게 네네, 끝내셨죠. 뭐 원장님들 심플하게, 우리는 네네. 고대의 네. 마크가 있기 때문에 네. 긴 얘기하지 않아도 네.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융합 네. 프로그램, 뭐 문해력, 수리력, 뭐 네. 공부법 공부력.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네.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는 좋은 학원에 보내시고 네. 나머지는 저희 IC에 믿고 맡기면 된다. 네. IC는 컨설팅 학원이다. 네, 네. 초등 컨설팅 학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질의사항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네. 가맹비의 30% 혜택을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맹비 부분은 네, 좀 우리 그 공식 재단의 본부에서 공식 가맹비가 있고요. 네네. 그 가맹비의 30%를 네.
우리 해오름 대표님이 열심히 설득한 과정 속에 저희 본사도 같이 재단을 설득해서 이번 행사에서 네, 네. 상담을 오시면 특별히 네. 이런 특별한 기회는 제가 드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0% 해드리기로 한 것 네, 같습니다. 예. 가맹비 할인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이동수 대표님께 특별히 부탁드렸고 오늘 교육반에 참석하시면서 선물 꼭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아니까 오늘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문의 사항들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네. 저희들 원장님들 상대 좀 말씀 들어보면 네. 그래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면 막연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네. 나한테 맞을까 이게 과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네네. 운영하기가 용이할까 그 네네.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데 음.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려대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초등을 모으는 학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들이 제가 제일 추천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고등부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중등부 학원을 운영하시면 중고 학원을 운영해도 6개 학년이죠. 근데 실제 중고 학원을 운영하시면 중등 학원 학생 수가 많으면 고3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를 연계해야 겨우 학원이 살아나는 네. 시대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들이 초등을 버리시는데 초등도 6개년이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초등의 어머님 6개년을 활용하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셔야 되고 그리고 초등이 옛날에는 초등만 하던 학원들이 초등만 하다가 요즘에는 못 살아남으니까 중등으로 가서 깔끔하게 다른 학원 가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초등 학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 초등 학원을 키울 것이냐. 네.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초등에 맞는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저희 같이 고급스러운 초등 브랜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면 영어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뭐 수학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특별한 브랜드를 원하신다면 고려대학 ICE 브랜드처럼 확실한 브랜드가 없고 컨텐츠도 원장님들이 수월하게 방식으로 저희 본부장들이 다 학원의 맞춤으로 지역 맞춤으로 시간 구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다 봐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학원 세팅에는 충분히 개인 맞춤하는 학원처럼 딱딱 맞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구도심에 있어서 신도심으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럼 신도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중고등 학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고등으로 이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어렵습니다. 자, 이때 내가 자연스럽게 이 학원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신도심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 신도시에 교두보를 마련할 때 초등 6개년으로 교두보를 마련해야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들을 내가 잘하는 중등부, 고등부로 땡겨 올리면서 학원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 교육 사업을 할 거면 당연히 인구가 있는 그 신도시로 니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될 거고요. 자, 그곳에 교두부를 마련하면서 학원을 10년 단위로 혹은 15년 단위, 20년 단위로 점진적인 교두부를 마련하면서 앞으로 15년을 보신다면 고려대학교 IC를 택하시면 안전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까 중간에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본사의 아마 CS 지원 사항은 네. 강점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마 거의 1대1 뭐 저희 본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네. 본사 CS 팀들이 1대1로 또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오픈부터 아마 운영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마 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네네. 중등 교과서도 있는데 초등 6학년까지만 말씀하셔서 중등 교육은 가능하지만 타겟은 안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중등 컨텐츠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중등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저희가 초6까지는 반드시 저희 프로그램 전체를 써야 되고요. 예, 중등 프로그램은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그러니까 중등은 타 프로그램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초등은 고려대학교 IC를 사용하고
뭐 중등은 수학 땡, 뭐 땡힘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상황이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럼 예, 브랜드 예. 중등은 브랜드 중복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건 네 예, 가능합니다. 부담있게. 예, 예, 예. 그리고 그 브랜드 그거와 비슷하게 좀 하나가 더 올라왔네요. 네네.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와 동시 운영도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 IC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간판을 다셔야 되고 그 이후에 살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뭐 살짝 이렇게 옆에 다셔도 되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창의 융합 프로그램 무슨 점 하듯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 학원이 예를 들어서 뭐 블루타이 학원이다. 네네. 그러면 고려대학교 창의 융합 프로그램 블루타이 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학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옆에 다는 건 괜찮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려대학교 IC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예. 중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 질문이 올라왔던 거 제가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마 이제 규모적인 측면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네, 네, 그 학원에만 론칭되는 컨텐츠인가 이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께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보습 학원 이상의 규모로 지금 네, 오픈하시는 네, 게 네, 맞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보습 학원 그 네. 인가 기준에 맞춘 학원에만 네. 브랜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브랜드 안내 자료는 본부장님 본부장님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온라인 자료 따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발송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나 더 대표님께서 혹시 네네. 지금 한 50여 개 전국에 가맹이 돼 있는데 네네. 대표님께서 여기는 꼭 먼저 원하시는 지역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네, 지역이요? 네, 꼭 들어가 고려대 여기 IC 우리의 IC 프로그램에 한번 이 지역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선호 지역 본사 쪽에서 네네네. 네네. 뭐 제가 뭐 원하는 지역은 없지만 아까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다시피 수도권이라든지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아까 뭐 전주 얘기 들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신도시들이 있겠죠. 네. 그 신도시에 들어서서 고려대학교 ICE 학원을 창업하신 학원들이 대부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 오픈하는 그 지역, 그 신도시 지역에는 젊은 어머님들이 많고 네. 그 어머님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시겠죠. 근데 뭐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기본적으로 들어본 브랜드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 자기 이름을 건 학원보다는 고려대 IC가 뭐 색깔별이는 보고 브랜드가 확 눈에 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 구도심에 여전히 남아서 한번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은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고려대 IC라는 브랜드를 오늘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 고려대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함부로 가맹비를 뭐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초창기보다도 가맹비는 더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한 번도 가맹비를 할인해 보지도 않고 가고 있는 이유는 저희 브랜드의 성공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새 지역, 새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감히 고려대 IC만큼 좋은 게 없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아파트 몇천 세대에 있는 신규 단지가 들어오는데 저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고려대학교 IC 브랜드를 선점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원장님들께서 지금 운영 중인 학원을 운영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제 신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본사에서 좀 위치 같은 것도 좀 뭐 추천도 해주시고 지역도 좀 추천을 해주시는 네, 그럼요.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저희 본사에서 봤을 때 저 지역에 들어가면은 괜찮겠다라는 이런 지역들은 네. 저희가
그 지역 전문가가 있고 그 지역 전문가가 찝어주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네. 아무래도 좋겠죠. 네네. 예, 상권이나 그런 게 다 네, 준비가 네, 되어 네, 있으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상 더 질문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대표님 뭐 네, 네.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네, 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뭐 어떤 브랜드가 나와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압축해서 짧게 이 시대적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시대라는 부분 where 그죠? when, who 그들이 바뀌었다. 그죠? 그들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내가 나가는 how와 what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how는 문해력, 수리력, 그리고 자기주도 공부력을 다 시스템으로 받쳐서 학원이 나가야 학원이 단단한 학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what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재로 완벽하게 갖추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고려대학교 IC 창의융합 프로그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ow와 what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 how와 what을 누구와 하느냐 with whom이겠죠. 그 누구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고려대학교의 힘을 좀 빌려서 브랜드에 빌려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학원이 그죠? 창업을 하면 맨 땅에 헤딩이라는 단어 그죠? 조금 거친 단어지만 쓰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려대 IC를 가지고 지역이 조금 괜찮은 지역에 신도시 지역이나 좀 초등이 많은 지역에 창업을 하신다면 초등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워라밸을 택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중고등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초등에서부터 받쳐서 단단하게 매해 12월이 되면 학생 수가 줄면서 걱정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단단한 학원으로 꾸릴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자랑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름에 걸맞게 좋은 컨텐츠와 좋은 시스템 그리고 스포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뭐 길게 오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안정되게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들이 저희 그 가맹 학원에 생기면서 저희도 좀 자신감 있게 이 원을 이제 좀 더 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행사에 저희도 참여했고 또 우리 그 뭐 혜택 그죠? 도 존재하는 이 시기에 좋은 지역을 선점해서 뭐 좋은 학원으로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4회 교육브랜드 박람회 세 번째 시간 고려대학교 IC 창의융합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린 대로 초등 수학 프로그램이 전문 수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미처 문의사항을 말씀을 못 주신 분들은 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전화번호가 댓글창에 올라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그쪽에 전화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친절하신 사업본부장님께서 나중에 상담을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교육 브랜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에 아마 휴지통 교육 콘서트 간만에 오프라인 교육 콘서트도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들.